오늘은 우리 뇌과학 전문가 장민욱 원장님 모시고 마음과 뇌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실제 뵈니까 목소리가 옥구슬처럼 이렇게 싹 아주 부드럽게 감사합니다. 넘어가셔서 마음을 정말 뺏길 것 같은 너무 좋은 목소리네요. 저는 평소에 심리학 강의하고 네. 심리치료 할 때도 마음은 뇌에 있다 항상 강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에 힘든 것들을 뇌과학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원장님과 함께 재밌고 실용적인 시간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코너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네. 원장님 혹시 생각하신 이름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마음과 뇌를 같이 다루는 네. 거니까 뇌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뇌 마음,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좋은데요. 같고요. 지금 우리 네. 타이틀 리스트 올라온 거 보면 저는 박상미, 장민욱. 네. 그래서 박장대소 의견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네. 뇌 마음대로도 올라왔습니다. 네, 뇌 마음 있네요. 그리고 네. 탐나는 뇌시피도 있고요. 네, 마음가짐. 네. 마음가짐. 네, 마음가짐. 마음을 튼튼히 하는 체육관. 네. 이 이름도 올라왔는데요. 원장님은 어떤 이름이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박장대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마음과 뇌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올 거 네. 아니에요. 박장대소인데 누가 또 여기 들어오겠어요. 우리 딴 사람은 끼우지 않는 걸로. 저는 뇌 마음대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우리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받아보고 다음 시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원장님. 네.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 중독입니다. 할 말 정말 많죠. 저도요. 네, 뭐 요즘 중독된 거 좀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너무 많이 봐서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혹시 나도 중독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게임 중독에 빠져본 적 있습니다. 언제요? 제가 대학생 때, 아니요. 사실은 중고등학생 때도 쉽게 중독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잘 제어를 해주셨죠. 아버지가 지방에 출장이 있으셔서 가실 때 두 분이 같이 가시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밤새도록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한숨도 안 자고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가지고 출장을 가신 적도 있었어요. 이게 숨겨놓으면 제가 다 찾아내서 하니까 근데 대학생 때 식음을 전폐하고 저희 집을 게임방처럼 만들어서 저희 같은 이제 동급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그런 환경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삶이 바빠지고 또 환자 진료를 막상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요즘은 중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이미 원장님 말씀 속에서 다 나왔어요. 첫 번째,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더 바쁜 일. 더 집중하는 일이 생겼을 때 빠져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가 인생 스토리에서 벌써 나왔습니다. 무척 네, 중독 치료 반갑네요.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맞습니다. 사례가 많아요. 맞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은 마치 그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신병력과 관련된 코드가 사용되고 그런 이력이 남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보험 가입이라든지 또 어디 직장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약들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약들, 또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두 가지 약 처방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다섯 가지 또는 뭐 7, 8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기도 하다 보면 조금 처지게 되고 주간 시간에 좀 졸음이 온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학습장애나 또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 약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양쪽 다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을 좀 많이 처방해서 쉽게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사도 좀 더 쉬운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날 확률도 크기 때문에 더 의사들이 약 처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더 거부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약을 적정하게 처방받았는데도 임의대로 약을 끊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심리상담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의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리상담사들 교육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약물 처방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함께 병행될 때 정말
환자를 제대로 도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손쉽게 오는 곳은 심리상담센터예요. 그럼요. 그러면 저희는 이 환자를 잘 진단해서 약물 치료가 시급합니다. 약물 치료를 해야만 상담을 받아도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저희가 병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물에 대한 상식이 많이 변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약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부작용이 적은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의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네. 그 자리에서 되게 오랫동안 또 잘 네. 돼야 되니까 환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작용 시간에 따라서 부작용의 여부가 네.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약을 먹었을 때 어느 기전에 의해서 어떤 뇌세포를 건드리게 되느냐에 네. 따라서도 부작용이 많은데 과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뇌세포를 건드리는 약물들이 많았다면 네. 최근에는 아주 선택적으로 뇌세포를 건드려주는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만을 건드린다거나 네. 또는 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네. 이런 특정 질환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특정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 약들이 비교적 작용 시간이 적은 약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이 더 좋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작용 시간이 짧아서 하루에 2번 먹는 약이 더 안전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물을 조절하고 또 끊게 해주기도 훨씬 네. 편하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제형의 변화가 있어서 서서히 분해되는 약물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일단은 작은 용량 그리고 짧게 작용하는 시간을 가진 약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혹시 중독에 빠진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고정하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심리치료 할 때도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래서 상담만으로 가능한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뇌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와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반드시 약물 처방, 전문의의 진단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원장님께는 어떤 중독 환자들이 요즘 많이 오나요?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약물 중독이죠. 아, 약물 중독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수면과 관련된 약물 아, 중독이고요. 네. 두 번째가 진통제 약물 중독입니다. 수면과 관련된 약물 중독은 사실 진통제 중독보다 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내일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먹는다는 네. 생각으로 되게 약해져 있는 분들이 많고, 그 어쩔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이제 알고 오시는 거죠.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광범위한 그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네. 그러니까 가바를 많이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약들을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특정하게 딱 그 수면 스위치만 네. 제대로 작동시켜주는 이제 G계열의 약들을 많이 드시죠. 아, 제일 심각한 건 역시 저는 졸피뎀 네,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보는 것은 진통제 중독인데요. 네. 편두통 앓으시는 분들 아마, 그리고 또 관절염 앓으시는 분들 네. 정말 많이 드실 거예요. 시골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판피린을 네. 하루에 2병, 3병씩 진짜 막 1년, 2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편두통 약물 중에 트립탄 계열의 약들이 있는데 진통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런 약들을 한 달에 한 40개, 50개씩 복용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는 열흘 이상 못 먹도록 되어 있고요. 하루에 2-3알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한 15알 이상은 처방을 안 해주는데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40-50알을 모아서 드시기도 하죠. 제가 이제 그런 약물들을 끊게 해주는 치료를 시작을 하면 네. 결국 환자가 저한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끊게 해주면 내가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선생님 마음대로 그걸 못 먹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서서히 끊어가는 과정, 그리고 가능하면 작용 시간이 좀 적은 약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진짜 오랫동안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네. 그 고요한 시간에 나만을 위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생기는 거냐.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실제 그 연구 중에서요. 네. 아이비리그 쪽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한숨도 안 자게 한 다음 날 네. 이제 시험을 치르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치르는 그런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한숨도 안 잔 그룹과 또 충분히 잔 그룹을 네. 봤을 때 오후 3시 이전에 보는 시험 성적에서는 한숨도 안 잔 그룹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성 상태가 훨씬 더 긴장감을 네. 많이 유발하고 더 많이 유지된다는 뜻이었는데요. 물론 3, 4시 넘어가면 무척 힘들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대개는 일들이 오전 또 2, 3시 이전에는 마무리가 네. 되니까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밤을 새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네.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안이 공포가 되고 이 공포가 신체적 증상을 불러오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죠. 잠 안 오면 하루 좀 안 자도 돼요. 아, 그럼요. 그래도 큰 문제 안 생깁니다. 뇌는 사실 그 정도 회복 탄력을 갖고 있거든요. 나의 뇌를 믿으면 훨씬 네. 사는 게 편해집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자, 원장님, 그런 이제 약물 중독 네. 이제 환자들이 병원으로 많이 간다면 저희한테는 요즘 제일 많은 게 미디어 중독. 네. 진짜 핸드폰 손에서 뗄 수가 없다. 네. 잠이 쏟아지는데도 계속 네. 60초짜리 쇼츠. 그 짧은 쾌감, 도파민 네. 중독. 네, 맞습니다. 이거 호소하는 경우가 엄청나죠. 나이를 막론하고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심각한 게 네. 그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네. 중독이고요. 초등학생들이 쇼츠도 심지어 넘겨가면서 봐요. 60초도 못 견뎌요. 네, 못 견디죠. 네. 그래서 15초, 20초 정도 만에 막 넘기면서 계속 보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전두엽 발달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네, 초등학교 시절에 맞아요. 발달 제대로 못하는 거죠.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뇌 발달이 이루어진 네. 이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무기력함을 해소하는 효소로 작동한다면 아이들은 아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네.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다 보면 나중에 20, 30대 이후에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견디고 해내야 되는 일들을 네. 하나도 처리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원래 이제 인간의 집중력이 사람에 따른 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한 가지 일에 아주 정말 우리가 이제 소위 빡 집중한다고 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 때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아주 천재형의 참을성이 많은 분들이 15분까지 견딘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네. 우리의 연설도 15분 안에 네.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초등학생들의 이런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2분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개는 이제 한 45분, 50분 그 수업을 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 10분, 20분 단위로 이제 주제 전환을 하면서 네. 아이들의 환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애들이 2, 3분도 못 버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제 엄마가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막 네. 혼내고 있으면은 네. 진짜 2, 3분 못 버티고 다른 데 쳐다보고 맞아요. 엄마는 막 정말 열불을 토해내면서 얘기를 해도 애들이 못 견디죠. 그게 지금 미디어 중독하고 관련이 좀 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사실 저도 한동안 그 쇼츠 컨텐츠들을 네. 좀 즐겨서 봤었거든요. 네. 출퇴근 시간에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것들로 이제 강연을 하고 또 저의 집중력도 네.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네. 가능하면은 한 10분 미만의 영상을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10분, 30분 뭐 이 정도 넘어가는 네. 영상 위주로 그리고 정보 습득 위주의 영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셀코 TV가 제일 좋죠. 딱 적당한 시간. 네. 네, 적당한 시간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센터에 미디어 중독 때문에 특히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도 이게 정말 밤새 내가 쇼츠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불가할 정도다. 네. 이런 분들이 오세요. 네. 근데 제가 이 중독 환자들을 다양하게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외롭다. 라는 공통점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로 채워야겠는데 네.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네. 것, 또 내가 뭔가 배우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 이런 나의 성장의 기쁨, 그리고 정신적인 채움의 기쁨이 나에게 해소되지 않을 때 가장 손쉬운 쾌락으로 그 중독에 빠져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죠. 네. 분초 사회라고 하니까요. 분초 사회에서 일반 직장인들 또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적어요. 맞아요.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은 20가지인데 그 20가지를 다 해도 네. 바로 아웃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기간 2-3달 동안에 나의 영혼을 거의 갈아 넣어야 될 정도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2-3달 이상 반복되다 보면 계속 지치기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몸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회로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전혀 도파민을 충족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없다 보니까 뭐 마구 폭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쉬운 거는 유튜브 쇼츠 같은 네. 이제 숏폼 형태의 미디어 컨텐츠는 그냥 이것만 들고 있으면 맞아요. 계속 도파민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매일 처리해야 되는 10개, 20가지 되는 일들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네. 그걸 해봐야 도파민이 안 네, 나오니까요. 맞아요. 이제 무기력해지고 무감동, 무쾌락증에 빠지기 쉬운데 사실은 미디어 업체들이 그런 걸 또 악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야속하지만 또 자유경제 시대에서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죠. 우리가 자제력을 가져야죠.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또 많이 알려드려야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독도 굉장히 위험한 중독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는 중독이 있어서 나누어 봤는데요. 진짜 위험한 중독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네. 졸피뎀 중독, 성중독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는 중독은 담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파민 중독, 탄수화물 중독, 당 중독, 카페인 중독, 쇼핑 중독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아니 잠깐만요. 저 해보았는데요. 해당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아, 저도 지금 막 뜨끔뜨끔 네. 했습니다. 저 요즘 카페인 중독에 네. 좀 빠져 있어서 아, 네, 아침에 그 아로마 향을 맡으면서 네. 커피 마시는 거 너무 즐기는데 네. 그래도 뭐 하루에 2-3잔 정도까지는 네. 괜찮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저 한때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아, 제가 당뇨 전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 몇 년 전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을 다시 재보고 당 중독 요즘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담배 중독 요건 제가 이제 벗어난 거죠. 그래요? 네, 제가 담배 끊은 지 이제 13년 됐거든요. 저 원장님이랑 대화 네. 나누다 보니까 네. 저는 꽤 건강한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거 중독 안 당해 보셨어요? 근데 저는 야, 여기 빠져 네. 있는 게 있는데 네. 저희 심리학에서는 관계 중독 이런 아,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나의 공허함을 타인을 통해서만 채우려고 계속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네. 상처 주고받고 그래서 사람이 싫어 혼자가 될래 네. 이런 상태를 관계 중독이다 해서 저희는 많이 하는데 그래요? 저는 그 MBTI 중에 슈퍼 울트라 E인가요? 저는 관계 중독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심리학의 세계로 넘어온 그런 또 그렇군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룬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는 중독은 네. 사실 마인드 컨트롤 또 개인의 노력, 상담 치료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진짜 위험한 중독은 반드시 약물 치료가 병행되면서 상담으로 마음을 또 다져나가고 네.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은 가족 병력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많이 술을 드셨던 분들, 맞아요. 네,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그런 가정 안에서 크신 분들이 또 많이 접하게 네, 되죠. 또 요즘은 고등학생 알코올 중독도 저는 많이 만납니다. 고등학생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걸 발견하고도 병원에 잘 못 데려가세요. 네, 네. 고등학교 알코올 중독은 저는 병원에서는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많이 만납니다. 오히려 이제 마약 중독이나 이런 경우는 아예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안 데리고 되니까 오고 가죠. 알코올 중독은 상담센터로 가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요즘 중고등학생들 심각한 중독인데 저희한테 오는 사례가 네. 1위가 이제 게임 중독이고요. 그렇죠. 이제 2위가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성중독이요? 네, 맞습니다. 내 아이가 중고등학생인데 알코올 중독.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힘드니까 계속 네. 술 마시는 거예요. 부모님 모르게 밤 12시, 1시에 집에 술이 있으니까 손대기가 쉬운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고등학생인데 이미 성중독에 빠져서 저도 그런 리포트를 본 적이 네. 있어요. 그 이제 성경험의 나이가 네. 좀 더 앞당겨진다. 맞습니다. 오히려 또 20, 30대 횟수는 좀 줄어들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네. 근데 저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리포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10명 중에 9명 이렇게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증 또는 ADHD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겹쳐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가족이 좀 함께 놀아줘라. 맞아요. 네. 운동도 너 이것보다 운동이 좋지 않겠니? 너 그런 영상 많이 보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이 영상 좀 보는 거 어떠니? 가족이 함께 해줄 때 훨씬 쉽지. 너 혼자 정신 승리해라.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혼자 있게 되는 네. 시간을 줄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시청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네. 거죠. 아, 이 캐릭터는 어땠고, 같이 교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해주고, 시청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 소감에 대한 얘기도 네. 같이 간단하게 좀 해보고요. 게임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게임을 할 때에도 내 캐릭터가 어떤 부분을 했고 같이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부분을 깼는데 이런 네. 부분이 되게 즐거웠고 아. 그래 다음번은 어떤 과제가 있냐 네. 같이 얘기 나눠주고 하지만 이제 매일같이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네. 뭐 주말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정도 해준다면 또 그 시간을 갈망하면서 참아내는 능력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고통 뒤에 보상이 따른다는 그런 네.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득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쇼폼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는 네. 전혀 고통이 없이도 계속 보상이 들어오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가족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 몰래 밖에 나가서 하거나 네. 이 정도까지 되면 원장님 말씀하신 약물 치료의 도움을 해야죠. 반드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효과가 있다.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약물 치료는 가벼운 경우에는 최소 3주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회로의 어떤 패턴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는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네.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항상 그 유혹에 다시 다가오면 네. 또 견딜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유혹 자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지. 네. 유혹이 실제 내 눈앞에 딱 다가오면 사실은 네. 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걸 스스로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럴 때 저는 심리 상담 선생님들이 네.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통제 중독은 2달 정도면 되게 치료가 끝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졸피뎀 중독은 6개월 정도의 치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약 중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긴 네. 시간이 필요하겠죠. 되게 제가 이제 성인분들께는 이 도파민 분비량의 네. 그 비교 수치를 하기 위해서 술을 정말 많이 먹고 기뻐했을 때보다 네. 우리가 성관계를 통한 오르가즘을 네. 통했을 때 도파민 분비량이 한 10배 정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그 극한의 오르가즘을 느낄 때의 도파민 분비량보다 마약을 했을 때에 한 100배 정도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끊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약물 중에서 이제 졸피뎀 중독보다도 저는 성중독이 더 치료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파민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약물 치료가 정말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중독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았던 특정 회로만 잘 네. 돌릴 수 있는 약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 먹으면 좀 사람이 네. 바보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많았죠. 또 그렇게 바보스럽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인지 활동량이 줄어들기 네. 때문에 인지력 발달, 또 뇌신경 세포의 새로운 발달에도 저해가 되고 나중에 노년기에 중장년기에 치매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었지만 최근의 약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 자체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약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그래요. 당장에 잠시는 집중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졸린 것 같고 생활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약을 먹어서 내가 느끼는 부작용보다 내가 이 중독에 빠져서 겪는 고통이 100배, 1000배 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 먹고 좋아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좋죠.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많은 사례자분들 중에 한 5, 60대 여성분들이 네. 갱년기 또 폐경을 겪으면서 네. 신체 변화가 심해지고 사실은 이 시기에 집에서 이제 내조를 하고 계시는 또 네. 아이들 양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바쁜 시기예요. 아이들이 맞아요. 이제 고등학교 또 대학교 진학해야 네. 되는 시기에 정말 정신없이 하루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네. 졸피뎀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음날 아침에도 남편과 아이들한테 네. 식사를 차려줘야 되고 아이들 스케줄 관리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직장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라서 뭐 조금 더 상급자로 올라가고 능력 발휘나 책임감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진짜 이때도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졸피뎀 중독이
다음날 벌어져야 되는 일들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잠을 오늘 못 잤을 때 다음날 네.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갈망이 생기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굉장히 네. 심한데 졸피뎀은 갈망 때문에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체적 의존 경향도 사실 네. 많지는 않거든요. 졸피뎀은. 근데 그런 정신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연령대별로 이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5, 60대 이후에 멜라토닌 분비량이 워낙 적어지다 보니까 멜라토닌과 같은 어떤 자연스러운 호르몬 네. 계통의 치료를 좀 더 많이 병행하게 되는 것 같고 3, 40대의 젊은 분들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는 분들인 경우에는 일단은 잠을 자게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졸피뎀보다는 조금 약한 계열의 네. 수면 유도제로 바꿔주는 방식을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쉽게 보상 회로를 받지 못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항불안제를 살짝 얹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젊은 분들과 좀 더 나이 드신 네. 분들의 졸피뎀 중독 치료의 방침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삶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외롭고 그런데 너무 바쁘고 나란 존재는 어디 있는 거지? 뭔가 나에게 보상을 줄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중독에 빠지지 네.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고 재밌는 것을 평소에 좀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좀 여러분 써보세요. 나에게 진짜 쾌감을 주고 재미있고 의미 있고 여기 의미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 뭐 있을까. 그래서 책도 읽고 또 이제 우리가 미디어 중독에 빠졌다 그래도 강의 보는데 중독된다면 그건 또 좋죠. 삶에 도움이 되는 네. 거니까 특히 셀코TV와 같이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다 들어있는 프로입니다.